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다. 우선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면 이 변동성을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 투자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거품이 만들어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부분은 실적이라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유동원의 픽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이야기 오늘은 변동성을 주제로 좀 화두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사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전부 상승, 주간 단위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오늘 말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또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는데 근데 시장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의구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지난주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원래 연초에 나오고 4월달, 5월달 들어가면서도 이게 temporarily,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슈로서 시장에 한번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 연준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이게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쨌든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춰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면역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낮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그것에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접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것은 후반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과거에 일어났던 이 1990년대 초반 또는 아니면 1994년도 중반 아니면 1998년도 후반 어느 시점을 다 놓고 보더라도 아주 큰 폭의 상승장이 남아 있다라는 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정말 많이 올렸을 때 보통 그게 사이클의 끝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던 늦던 간에 아직은 상승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시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조정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실적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실적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데는 거품으로 보고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거품이 좀 수그러드는 거고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거품이 커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다우가 4% 올랐고 S&P 500이 3.8% 올랐고 나스닥이 3.6% 올랐죠. 그리고 중소형주까지도 2.3% 오르면서 반등을 지금 이미 벌써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리액션을 한다. 시장이 굉장히
예상보다 과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리액션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적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야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미 연준이 그러면 이번 FOMC 미팅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거냐 아니면 충격이 없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CPI와 PPI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들 나온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난 11월 숫자가 6.8%가 나왔어요.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7%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7%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경고를 해주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제 좀 약간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8%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가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자, 요게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되면은 시장이 좀 불안해한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기 시작 전에 어떤 조정이 한 10% 내지 20% 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실적 장세와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장이 올 거고, 결국 이제 부러지는 시기는 2025년쯤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정이 투자 기회라는 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금리 인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지금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한국 시장도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이런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 결국 FOMC 미팅까지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더 이 과거의 어떤 강세장,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또는 과거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6년, 2007년 이때 모습 굉장히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했던 비중을 놓고 보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최근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 비중은 전체 글로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저희가 판단할 때 전체 비중이 한 6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나머지 40%를 한국에 투자를 하던, 다른 신흥국 투자를 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를 하실 때 한국을 꼭 팔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자 이 전략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한국 시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거품 증시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못 올랐던 시장들이 더 많이 오르고 거품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한국 증시 또는 중국 증시 아니면 신흥국 증시들이 한 번에 제대로 된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다. 우선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면 이 변동성을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 투자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거품이 만들어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부분은 실적이랑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미리 선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선반영이라는 건 앞으로 실적이 꺾일 거야, 그럴 거야 하면서 미리 파시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가장 자금이 많이 가 있고 될 수 있으면 그걸 던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확인 사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리액션을 하지 프리액션을 하는 것들은 좀 높지가 않아요. 결국 미국은 이제 T나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 주식 말고는 요 이후로 이제 실적 보고 이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분히 피크아웃에 대한 좀 이제 선반영 우려로 미리 좀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부진했던 코스피이기 때문에 거꾸로 버블 형태가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17년으로 되돌아가면은요,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2000포인트에서 계속 눌려 있다가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가지고 결국은 2600포인트까지 갔었죠. 즉 30%가 튀는 시장이 1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꺾였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미국 시장이 계속 가고 있는데 꺾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계속 가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 시장이 결국 실적이 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저평가되어 있네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한 해 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는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약간 딜레이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올리는 속도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달러 강세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흥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을 빠져나오는 시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즐기시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방금 보여주신 투표에서처럼 과연 그러면 실적 장세로 갈 건지 아니면 닷컴 버블의 재현이 될지를 그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제 실적을 봐야겠지만 실적도 이제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와줘야지 이게 실적 장세인 건지 아니면 닷컴 버블의 재현으로 가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크게 축소가 돼요. 근데 다시 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살짝. 0.8%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만약에 아주 미래에 대해서 경기가 앞으로 아주 좋을 게 아니라 이제는 꺾일 거다.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는 빠르게 안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이렇게 축소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내려오면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시장이 과거에 올랐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를 보시면 그래도 엄청난 성장을 해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T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 장단기 금리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길게 보면은 거의 5년이 이어졌던 거고 짧게 보면은 98년 10월부터 1년 반 일어났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느끼는 거는 시장의 리액션,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 그 다음에 현재 이 상존하는 유동성, 이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버블이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최근에 조정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날지 아니면 계속 상승장이 앞으로 3년, 4년, 5년 갈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아, 살 게 많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느냐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과거의 이 모습을 볼게요. 이건 이제 전에도 제가 계속 여태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이 빠르게 이렇게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빠르게 빠졌던 때가 있고요. 이렇게 훅 빠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쭉 가는 기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일시적으로 찍었지만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고 예. 결국은 이게 훅 빠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건 뭐겠습니까? 그죠? 금리를 올려놨는데, 그죠? 장기 성장률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완전한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5년이 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떨어지는 여기에 있는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맞습니다. 이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긴 요 1년 반이 나올 건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시작인 건지 네.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예. 여기서 안 꺾인다는 거죠. 그죠? 확연하게 꺾이려면 어쨌든 간에 요게 나와야 돼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확 가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0.2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지만 완전히 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보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쭉 떨어져서 그죠? 0.2 이렇게 있다가 살짝 찍죠? 그리고 좀 튀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98년 네, 재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죠. 예.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미리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서 지금 들어왔다가 이게 경기 침체가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예. 여기는 경기 침체가 들어왔던 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미리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던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의 뭐 꼭지 근처에서 또 다시 사게 되는. 다시 또 포모가 발동하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